애터미에서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 오토 판매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오토 판매사에 대해서 강의할 내용이고요. 먼저 오토 판매사에 대해서 강의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한 지 9년이 좀 넘었습니다. 9년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저도 이런 세미나 장소에 초대받아서 회장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당시 원데이 세미나에 제가 참석했는데 12시부터 6시까지 시간상으로 좀 길었어요. 그러나 내용상으로 굉장히 짧다고 느낄 정도로 회장님께서 아주 열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설립이 되고 또 어떤 기술로 물건을 만드는데 그 물건이 엄청나게 좋대요. 그러니까 최고의 제품을 최저 가격으로 유통하는 회사고, 앞으로 대한민국 소비자라면 애터미 제품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품이 좋고 싸니까.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그만큼 더 만족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이 앞으로 해외로 수출이 돼서 해외에서 더 많은 소비자 집단이 생기고 그 소비자에 의해서 애터미 제품이 어떻게 해요? 많이 팔려나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저를 믿고 회사를 믿고 함께 일을 하신다라면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3년, 5년 안에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벌 수 있는 정말 고소득자가 여기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안 믿었으면 안 했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싶었고 믿었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당시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을 열심히 일해도 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느는 건 뭐밖에 없어요? 빚이 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빚이 느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두 번째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서, 세 번째 저 역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빚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대로 계속 살다간 빚에 깔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어쩌면은 이 애터미라는 이 일이 제 삶을, 제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부업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근 후 시간에 활용해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다가 3개월이 지나면서 전업으로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 할수록 이 사업에 대한 비전 가치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별 볼일 없는 직장 생활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애터미 사업을 좀 빨리 해서 일찍 성공하고 싶었어요. 성공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늦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빨리 게 좋죠. 그래서 정말 빨리 좀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가나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한 순간 정말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정말 앞만 보고 사업을 한 것 같고요. 그렇게 1년, 2년, 3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애터미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9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진짜 성공하고 싶으세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분들은 말과 생각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아마 제대로 들어보신다라면 정말 진짜 여러분이 성공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마 찾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뭐라 썼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공의 8단계는 이건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8단계까지 있는데 단계별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1단계가 꿈과 목표예요. 근데 내가 이 꿈과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는 2단계로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건너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1단계를 해야만이 2단계로 갈 수 있고 2단계를 해야만이 3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급한 마음에 1단계도 안 하고 그냥 8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오토 판매가 될 수 있고 오토 판매사가 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데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매사가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핀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시작부터 판매사 갈 정도의 노력이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 판매가 되기 위해서 제 1단계 순서대로, 그렇죠. 1단계는 바로 꿈과 목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아니 내가 제품을 열심히 쓰면 되고 열심히 어떻게 해요? 알리면 될 텐데 갑자기 무슨 꿈이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요, 결국 애터미 사업의 큰 성공은 거의 꿈의 크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꿈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꿈이에요. 꿈. 그렇죠? 어떤 꿈을 가지셔야 되나? 여러분이 첫 번째 꿈에 대해서는 간절하고 절실한 꿈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꿈을 찾는 것이 어려울까요? 꿈을 이루는 것이 어려울까요? 실제로 보면요, 꿈을 찾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아니 난 꿈이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10초 안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막연한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꿈으로는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꿈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꿈 어떤 꿈이에요? 간절하고 절실한 꿈. 책에 보니까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성공이란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가는 과정을 성공이라고 한다면, 출발점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절박함과 도착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반드시 꿈은요 정말 간절한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애터미 사업을 접하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내가 5년 10년 후에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가 돼서 빌딩을 사야지. 그러니까 큰 꿈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강남에 한 10호짜리 빌딩을 갖는다 그러면 굉장히 큰 꿈을 가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큰 꿈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꿈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의 크기는 물질적인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마음의 크기가 꿈의 크기를 결정한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내가 빌딩을 갖고 싶다라면 빌딩을 갖고 싶은 마음의 크기가 빌딩을 갖고 싶은 마음까지 커야 돼요. 그런데 빌딩을 갖고 싶은데 마음의 크기는 요만해요. 그럼 꿈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의 크기는 결국 어때요? 그것을 원하는 마음의 크기가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한 꿈.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장님께서 어제 강의하셨죠? 뭘 쓰라고 했어요? 그렇죠? 인생 시나리오를 쓰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했을 때 1차 이제 회장 강의가 끝나고 저녁에 이제 숙소에 가서 이제 스폰서님과 이제 형제라는 사람들하고 같이 인생 시나리오 이제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예. 근데 제가 쓰려고 이렇게 봤더니 진짜 쓸 게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을 내가 표현하고자 하니까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뭘 갖고 싶은지, 뭘 필요로 하는지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옆에 분 거 보고 베꼈어요, 제가.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가 적으려고 보니까 꿈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 꿈을 적은 거예요? 남의 꿈을 적은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거야. 내가 정말 꿈이 없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그래서 이 애터미라는 일을 통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회장님 말씀대로 이제 꿈을 찾아야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 꿈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진짜 나의 꿈을. 그렇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그 칸을 다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채우는 거예요. 매달 오면서 매달 작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꿈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표 설정.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꿈을 찾았다면 반드시 그것을 언제까지 이룰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목표에는 기한이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죠? 그런데 목표를 갖는 순간 장애물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호사다마라 그랬죠. 좋은 일에는 꼭 맡긴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하려면 꼭 어떻게 해요? 그걸 못하게 뭔가를 자꾸 막아요. 막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동차와 헨리 포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장애물이란 당신이 목표에서 눈을 돌리는 순간 나타난대요. 당신이 목표에 눈을 고정시키고 있다면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이유들이 막 생기는 이유는 내가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목표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표를 갖고 있다라면 그런 장애물은 어떻게 해요? 크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작게 보이고 오히려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한, 언제까지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이 사업은요, 평생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평생 누리는 사업이지.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는 단기 목표. 그렇죠? 단기 목표. 단기 목표는 월, 주, 일. 그렇죠? 이번 달에 내가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걸 세분화해서 주 목표가 나오죠. 그 주 목표를 또 세분화해서 일 목표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합쳐져서 월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폰서와 함께 어떻게 해요? 목표를 한번 설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장기 목표. 장기 목표는 5년 혹은 3년 그리고 1년. 최종적으로 내가 로얄 마스터는 몇 년에 가겠다. 아니 임페리얼 마스터는 내가 몇 년에 가겠다라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분화해서 목표를 또 나누는 거예요. 적어도 5년에 로얄 마스터를 가겠다면 적어도 3년에는 어느 정도 가야 돼요? 최소한 그렇죠? 샤론 조지 마스터 정도는 충분히 가셔야겠죠. 이상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1년에 뭐 가야 돼요? 적어도 다이아몬드 마스터나 오토 판매사는 가셔야겠죠. 그렇듯이 그걸 세분화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최종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걸 역순으로 세분화해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목표를 정했으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두 번째 제2단계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 그렇죠? 반드시. 그래서 결단의 첫 번째는 세미나 참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것을 첫 번째로 결단하셔야 돼요. 애터미는 성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많습니다. 주변에. 특별한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시스템이 애터미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속에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석세스 아카데미. 그렇죠? 오늘 같은 세미나죠. 이런 데 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데이 세미나. 그렇죠? 매주 목요일마다 세종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지역에서 대도시에 이루어지는 지역 세미나. 근데 이런 데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참석합니다. 그렇죠? 꾸준히 참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이 되기 위해서도 전기 코드를 어떻게 해요? 밥솥 전기 코드를 플러그에 꼽아야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뺐다 끼웠다 하면 밥이 돼야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단은 뭐냐? 내가 세미나에 내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무조건 참석한다.
왜 꾸준히 참석해야 되는 이유는요, 성공이란 현재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답니다.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통해서 온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모습들은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거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특별한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변화를 못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환경이 오셔야 돼요. 그 환경이 바로 이 세미나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점이 있대요.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점. 근데 동물은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한대요. 반응을 한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극을 주면 변화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못 시킨다? 시키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환경이 바로 이 세미나예요. 여기서 회장님이나 이상민 박사님 강의 들으면 자극이 와야 하나요? 감동이 와야 하나요? 저도 그 세미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이 애템이라는 독을 통해서 앞으로는 평범하게 살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의 두 번째는 다양한 제품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의 두 번째는 다양한 제품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터미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제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대다수 많은 분들이 스피치를 들어보면 그렇죠. 제품이 너무 좋아서 이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몇 년간 제품이 꾸준히 썼는데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고 세미나를 통해서 회장님 이상용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듯이 이 제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다양한 제품을 써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그 더 나가서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렇죠? 주변 사람이 애템 사업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제품에 확신이 있는 분들은 그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렇죠? 다단계든 10단계든 제품은 싸고 좋은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난 제품 꾸준히 쓸래. 꾸준히 쓰는 거예요. 꾸준히 쓰다 보면 이 애템이라는 어떻게 해요? 정보가 계속 그분에게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제품을 통해서. 그렇죠? 쓰는 것마다 제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생각이 바뀌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생각이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애템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결단인데 그 결단에는 다양한 제품을 경험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경험을 했다라면 3단계 명단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내가 꿈을 찾고 그리고 목표도 생겼어요. 그리고 결단도 했어요. 그래서 애터미 시스템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에 대한 비전 가치를 하나하나 이제 배우고 갑니다. 그리고 나도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그 결단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함께 성공할 사람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명단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명단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애터미 사업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사람을 적으려고 하면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적어요? 그냥 아는 사람. 그냥 아는 사람을 다 적는 거예요. 이때 회장님이 말씀하신 명언이 있죠. 예,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법칙이에요? 그렇죠. 지 마음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자, 알리고 안 알리고 누구 마음? 그렇죠. 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 근데 많은 분들이 지 마음을 내 마음처럼 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 지 마음은 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지 마음을 내 마음처럼 그렇죠? 하려고 하니까 너무 사업이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적는 게 우선이에요. 적은 다음에 무조건 알리셔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할 사람을 적는데 어떻게 적느냐? 가족 먼저 그렇죠? 그리고 친구 그리고 친척 그리고 직장 동료 모임 기타 등등 아는 사람들을 쭉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을 수 있는 데까지 적으세요. 예. 대다수 많은 분들이 한 250명 정도 명단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예. 그 얘기는 그 미국의 자동차 왕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발음 잘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주 전설적인 자동차 판매 왕입니다. 그분이 얘기한 책에 보면 1대 250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바로 조 지라드의 법칙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한 사람의 인간관계는 약 250명 정도 된대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보통 청첩장 돌릴 때 그 정도 나온답니다. 청첩장 돌릴 때. 그렇죠? 한 사람의 인간관계. 그래서 그게 조 지라드의 법칙인데 여러분 그걸 무시하고 그냥 다 적어보세요. 다 적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적었다라면 무조건 초기 3개월에 다 알린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적는까지는 다 적어요. 근데 알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명단을 작성을 해놓고 그걸 굉장히 아끼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끼려고 적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적어요? 알리려고 적으셔야 돼요. 근데 적어놓고 그걸 너무 아껴. 아끼다가 뭐 돼요? 그래요. 아끼다가 똥 돼요. 진짜. 명단을 반드시 작성했다라면 무조건 초기 3개월에 다 알리셔야 돼요. 나 1년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심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내가 명단에 다시 안 알린 명단 리스트가 있다라면 그걸 다시 꺼내세요. 보관해 두지 마시고 꺼내세요. 꺼내서 다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조건 내일부터 가서 어떻게 해요? 알리셔야 돼요. 알리면 소비자가 생겨 안 생겨요? 그렇죠. 알리면 세미나 오는 분이 생겨 안 생겨요?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소비자가 없지? 나는 왜 세미나 사람이 안 가지? 그 이유는 안 알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안 알리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네. 그래서 반드시 명단을 작성했다라면 초기 3개월에 여러분이 다 알리셔야 돼요. 알리는 때는 어떻게 알리느냐? 제 4단계. 방법으로 알리시면 돼요. 그래서 올바른 초청. 그렇죠? 올바른 초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초청의 첫 번째는 당당하게 알리십시오. 한번 들어봐줘 이게 아니에요. 정말 와서 네가 한번 검토해봐. 그렇죠? 막 사정하듯이 막 한 번만 들어봐줘, 한 번만 들어. 물론 그렇게도 오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통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알리지 마시고 정말로 진지하게 이런 세미나가 있으니까 꼭 시간 내서 한번 알아봐. 그런데 자 초청을 할 때 어떤 그 매뉴얼을 가지고 좀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매뉴얼이냐면 그러니까 폰 방식으로 좀 이렇게 알렸으면 좋겠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F 패밀리의 약자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리고 O 아큐페이션 직업이에요. R 레크레이션 취미예요. M 메시지 또는 머니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알리면 힘만 빠진다니까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이 알릴 사람이 가족관계는 어떤지 직업은 어떤지 취미활동은 뭔지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생활 정도는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알리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세미나에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 상황이 A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세미나에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업 자체가 어떻게 해요?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밤낮 없이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인드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 분을 자꾸 세미나에 안내를 하자 그러면 그분이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사람에게 힘을 다 뺏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고 싶어도 상황이 못 와요. 올 수가 없는 사람을 오게 하려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자꾸 가자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불편해하는 거지. 그럴 때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나서 이러면은 이 사람은 아직까지 사업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돼 있구나. 그럴 때는 뭘로 해요? 제품을 쓰게 하는 거예요. 제품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제품으로. 근데 이분이 시간이 좀 돼요. 그리고 혹은 돈에 어떻게 해요? 관심이 많아요. 돈을 꼭 벌어야 돼요.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세미나에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하면 훨씬 더 쉽겠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그 초대할 사람의 어떻게 해요? 상황들을 좀 어떻게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적절하게 안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좀 파악을 한다면.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올바른 초청을 하고, 두 번째는 전화로 설명하지 마세요. 네, 전화로. 네, 전화로 절대로 설명하면 안 돼요. 이 사업은 가만히 사업이에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뭐냐면 궁금증만 얘기하세요. 그렇죠? 궁금증. 제 5단계. 사업 설명을 첫 번째로는 회사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제품에 대해서, 세 번째는 보상 플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제일 많이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내용이 이 세 가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럼 어떤 제품을 취급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제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보상 플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하고 여러분이 상대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설명을. 네. 그럼 설명을 못하면 성공을 못하냐? 못해도 성공해요. 네. 근데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성공이 훨씬 더 좀 빠릅니다. 이왕이면. 그리고 제 6단계 후속 조치.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버려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구슬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알렸다면 반드시 후속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속 조치는 48시간 이내 반드시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의 세미나에 모시고 왔다라면 적어도 이틀, 늦어도 3일 안에는 그분을 또 만나서 어떻게 해요? 애터미의 새로운 정보를 주셔야 돼요. 세미나 초청을 하든가 어쨌든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면 자료나 제품, 을 통해 어떻게 해요? 전달한다. 그렇죠? 자료나 제품을 반드시 전달해서 쓰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을 써본 분들은 확신이 생겨 안 생겨요?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후속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속 조치. 그리고 7단계. 7단계는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어떻게 해요? 점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점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스폰서입니다. 왜? 스폰서는 그 길을 먼저 가봤기 때문에 이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다 보고 있어요. 단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네, 그렇죠? 상담은요, 어떤 역할이에요? 나침반 역할입니다. 그렇죠?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있으면 그 길을 찾기 쉽겠죠? 그 역할이에요. 나침반이 없으면 어쩌면 영혼의 산속에 갇힐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리고 등대 역할. 그렇죠? 배가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하기 위해서는 등대가 필요하겠죠. 아니면 망망대해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사업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스폰서가 길잡이 역할을 해주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 마지막은 8단계는요. 복제. 어쩌면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어떤 걸 복제하냐면은 내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하는 과정을 내가 하고 그리고 내 파트너에게 그것을 하게 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내가 하고 내 파트너에게 그렇게 하게끔 하시면 돼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렇죠? 이걸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파트너에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걸 또 하게 되면서 그분의 파트너에게 또 그분이 또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 구절이 있어서 내가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제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듯이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내일을 정말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